눈성형, 특히 눈매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술한 티가 너무 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인 것 같은데요. 이 걱정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눈이라는 게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한 번 수술이 잘못되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안고 수술을 결정하셨던 실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술 전 상태부터 눈매 교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는지 직접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눈매 교정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 절개 눈매 교정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먼저 살펴보실 케이스는 비절개 눈매 교정 케이스예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조금 제한 요건들이 있어요. 눈꺼풀에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 눈꺼풀 위에 지방이 너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술 전에 상태에서도 눈꺼풀 위쪽으로 겹주름들이 여러 개 생겨 있어요. 겹주름이 있는 위치가 오른쪽과 왼쪽의 위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런 경우들은 눈꺼풀 피부 자체가 좀 얇고 약하다 보니까 잔주름이 생기면서 양쪽에 원치 않는 주름들이 원치 않는 자리에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케이스들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라인이 잡힐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인, 쌍꺼풀 라인처럼 접혀 있는 주름이 생기면서 그래도 한꺼풀 피부가 접혀 들어가는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눈을 뜨는 게 비교적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오른쪽 눈썹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접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더 늘어지고 덮이는 느낌이 나게 되고, 이러한 불편감을 왼쪽 눈썹을 조금 더 끌어 쓰는 이마 사용을 통해서 보조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수술 후 경과를 보시게 되면은 양쪽 라인을 정확하게 비절개를 통해서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서 피부의 접힘 자체가 안쪽으로 딸려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눈썹을 이전만큼 당겨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눈썹의 위치도 조금 더 맞춰지게 돼 있고, 눈매 교정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눈동자의 노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셨을 때 같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인데도 수술 전에는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조명이 맺히는 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눈꺼풀이 그만큼 많이 앞부분을 덮고 있고 눈동자가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모습이죠. 근데 수술 후에는 조명의 위치가 보이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눈동자가 노출되는 부분이 그만큼 더 많아지면서 조명이 눈동자에 비치는, 눈동자가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수술 후에 정도에서는 눈동자의 노출 정도도 90%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 피부 자체가 두껍지 않고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절개를 통해서도 라인을 잡아주고 눈뜨는 힘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절개 눈매 교정이에요. 눈꺼풀 위쪽으로 해서 피부의 두께가 있는 편이고 눈꺼풀 위쪽에 지방 조직이 있으면서 눈뜨는 힘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케이스를 보시면은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조금 여유 있게 넓은 편이면서 눈 뜨는 힘 자체, 눈동자 노출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눈썹 자체가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양상이에요.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마 쪽으로 주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양상이지만 실제로는 이마 사용이 꽤나 많으셨던 분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피부 자체의 탄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마에 깊은 주름이 많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두덩이 위쪽으로 있는 조직들을 일부 절제해주고 눈 뜨는 힘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 수술 후 경과를 보시면은 눈 자체, 눈동자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눈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커지고 나서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같은 조건에서의 눈동자에 빛이 맺히는 양상, 하이라이트가 보이는 부분이 훨씬 커지죠. 만화 보시면은 만화 주인공 눈동자에 되게 막 생글생글하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러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80% 이상 눈동자가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눈꺼풀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위쪽 부분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근육, 결체 조직들의 절제가 일부 필요한 거죠. 눈썹의 위치 자체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간격 자체가 조금 더 균형 있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마를 너무 많이 올려 쓰시면서 사이가 많이 멀어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인상 자체를 흐릿하게 보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는 그러한 비례가 조금 더 알맞게 돌아가면서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눈 자체가 또렷하게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이 정도로 라인을 잡았을 때 사실 절개 눈매 교정 했을 때 너무 인상이 부담스러워질까 봐 걱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변화 폭 자체는 크지만 부담스러워 보인다?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같은 눈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본인의 얼굴에 잘 어울리게 적합하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눈 자체의 모양이 나에게 어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딱 확대한 눈만 보이는 이 부분에서의 눈의 모양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어울리는 얼굴 전체의 균형과 비례가 맞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오늘 두 가지 케이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 절개 눈매 교정.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각각의 수술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나에게 알맞는 수술을 선택했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정확히 결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연아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